늘 막판에 이 2시 구간대 변동성이 커져서 아마 오늘도 약간은 좀 걱정하시면서 이 1시간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이고요. 중국 증시도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빨간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5일선 그리고 21선 모두 다 회복했습니다. 1900선도 장중 내내 지켜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2.86% 상승, 19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930선대 부근에서 좀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이 좀 더 탄력이 강합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660선도 좀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게 하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5일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회복 나타납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3.28% 상승, 659.1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어떤가요, 허 의원님? 네, 자, 보시겠습니다. 거의 다 올라서요. 빠지는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올라갑니다. 일단 순서대로 한번 나와 있는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거의 상한가네요. 17%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바이로메드나 바이오스마트 14%,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가 한 10% 올라 있고요. 흥국 F&B가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건데요. 어제가 저점이었던 것 같고요. 10% 올라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엄청 많이 빠졌는데요. 10% 반등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9% 급등, 또 대우증권이 9% 급등이고요. 현대제철도 거의 8%, 삼성증권, 롯데케미칼, 네이버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아주 급반등입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한 8% 올라 있고요. GS 리테일도 좋습니다.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나 롯데푸드 다만 7%씩 급등 나와 있고요. 빠지는 쪽을 잠깐 보시면 CJ가 사실은 어제 동시효과 무렵에 한 8% 올렸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4% 올랐다가 이틀로 나눠보면 한 2%씩 올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CJ는 어제 워낙에 셌기 때문에 좀 대밀리는 것 같고요. 썬데이토즈나 LG유플러스, DIC, 또 SDS, 일부 종목군만이 하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 150개 넣어놨는데요. 거의 다 올라가고 이 종목들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밖에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에서 상한가 기록 종목이 9개 정도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은 현재 이 매각 절차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수전이 상당히 좀 흥행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타나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현재 재미니투자, 다물멀티미디어, 지어소프트, 부방과 한컴 GND, 뉴프라이드, 원풍물산이 현재 상한가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특징 있는 종목 보시면은 부방과 이 쿠첸 분할하고 나서 재상장에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앞서서 3거래를 연속해서 부방도 좀 급락을 했었고요. 쿠첸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 분할하고 나서 4거래 만에 오늘 상승 나오고요. 특히나 부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쿠첸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현재 쿠첸은 15%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이 면세 사업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뉴프라이드 3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한컴 GND라고 비교적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코스닥 소형주고요. 시총은 한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역시나 중국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모바일 프렌식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 나타나면서 오늘 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한 번에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시효과 구간대에 안철수 의원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이 좀 붙는 모습인데요. 현재 다물멀티미디어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써니전자가 16%대 상승, 안랩도 6%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글벳도 장 막판에 좀 더 상승 탄력 키우면서 현재 23%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증권주들도 이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가장 탄력이 좋았는데요. 특히나 중소형 증권주들의 탄력이 좋습니다. 현재 KTB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10% 안팎의 상승이고요. 사이즈 큰 종목 가운데는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이 8에서 9%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발표가 됐죠. 일자리 9월 9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시원스럽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양 지수 시장이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아마 이 상승 흐름에 몸을 담으신 분들은
또 몇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급락이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2원 정도 약간의 좀 조정을 받으면서 1,200원 선 턱걸이였는데 오늘 장에는 레벨대가 1,19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달러 움직임과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국내에서도 집계가 됐고요. 원달러 환율 종가는 1,190원 선 이탈입니다. 장중 저점 부근 마감 1,189원 40전에 거래 마쳤고요. 11원 50전 급락한 수준입니다. 국내 증시 특징 정리해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먼저 거래소 보시면 뭐 하루 만에 그냥 5일선 저항도 뚫고 올라왔고요. 5일선도 방향을 위쪽으로 돌려놨고 21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뭐 그림이 상당히 좋고요. 뭐 이제는 이제 5년짜리 중심 라인 평균치 1940선 극복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극복이 되면 바로 뭐 200일선 있는 2000선도 한번 볼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 코스닥은 이제 거래소보다 늦게 200일이 깨졌다가 올라왔습니다. 2번 정도 충격을 줬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코스닥이.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5일선을 회복했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200일선 중심으로 해서 요거 이제 뭐 이탈 또는 회복되어 있는 종목군들, 특히 오늘은 바이오 제약 쪽이 200일선에서 이탈 나왔다 바로 회복하는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뭐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4,000계약 넘게 샀던 부분이 보여지고요. 기관은 거의 5,200억 매수인데요. 프로그램 2,000억 빼도 한 3,000억은 산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강한 수급이 오랜만에 들어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하루 앞두고 오늘 옵션 쪽에서 무려 시초가 대비로도 한 20배, 거의 16배, 20배짜리가 나왔고요. 대박이.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콜 쪽에서 아주 또 극 OTM은 아니에요. 뭐 한 1939선 정도에 나와 있는 오늘 종가로는 딱 ATM이 된 콜옵션인데요. 235짜리가 어제 종가로는 한 30배, 뭐 하루 만에 아주 폭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오랜만에 콜 쪽에서 대박 시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일본 증시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안 드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급등이 아니고 폭등이다라는 기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7.33% 급등이고요. 일본 증시가 그동안에는 좀 직전 저점 17,800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장이 모두 다 회복이 나옵니다. 니케이 225 지수 7.33% 폭등이고요. 18,705.32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 움직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상승 원인을 두고 이 중국과 또 미국 쪽에서의 훈풍 이런 해석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오늘 장중 내내 대체로 좀 플러스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1.63% 상승 3,222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